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흥식수의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는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신비한 묘생 사전입니다.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아직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아직 나에겐 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는 것처럼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있어요. 많은 품종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이 미야옹철 얘기하면서 미야옹철이 이 고양이랑 닮아가지고 야 너는 참 이 고양이 같아 라고 내가 여러 번 미야옹철한테 얘기했지만 오늘 소개할 고양이 바로 샴 고양이, 태국의 고양이 하면 생각나는 샴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시암 고양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이제 시암리스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정확히 얘기하면 시암 고양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태국 왕실 고양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태국 왕실에서 키우는 고양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국에서 왕족이 키우는 고양이는 원래 카오마니 고양이라고 하는 약간 터키시 앙고라 같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오마니 고양이가 전통적으로는 태국 왕족이 키우는 되게 희귀 품종 고양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저거 그냥 터키시 앙고라 약간 하얀색 고양이 아니야? 그리고 약간 오드아이를 갖고 있고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노란색. 눈 컬러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카오마니 고양이가 전통적으로는 태국 왕족의 고양이다. 그런데 왜 샴 고양이가 왕이 키우는 고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냐? 이 시암이라는 게 타이 지방의 이 옛날 이름이고요. 지금의 현재 이 지방의 이름은 바로 타이가 돼버린 거죠. 시암리스 고양이, 시암리스 캣이라고 했을 때는 타이 고양이, 태국 왕조의 고양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시암리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고양이인데 그런데 이게 왜 또 여왕의 고양이다, 왜 왕족의 고양이다 라고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1870년대 후반에 타이에 주재하던 영국의 주재원에게 이 태국 왕조가 이 고양이를 선물을 하게 돼요. 이 영국인이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은총과 애총을 받으면서 영국 여왕의 고양이라는 별명을 또 갖게 되는 히스토리를 가지게 됐어요. 이 친구들 보면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신체적인 특징은 바로 눈이죠. 눈이 사파이어처럼 되게 영롱한 눈빛을 갖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성묘가 됐을 때 1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중형묘라고 보시면 되고요. 4kg에서 6kg 사이 정도, 4에서 5kg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체격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귀가 조금은 곧게 서 있고요. 머리는 보통 삼각형이고 목은 긴 편이고요. 뒷다리가 조금 앞다리보다는 조금 긴 편이에요. 그리고 꼬리는 좀 길고 대신에 끝은 조금 가는 편이긴 한데 몸 색깔 전체적으로는 아이보리나 조금 약간 좀 회백색 아니면은 좀 황갈색 좀 띠기도 하지만 귀나 꼬리, 주둥이나 얼굴 쪽, 그 다음에 앞뒷다리나 이런 말단부 쪽은 되게 고동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끼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옅은 색을 다 띠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사지 말단 쪽이 짙은 색으로 변화하는 양상, 얼굴 쪽도 짙은 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장난기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상당히 친화적인 편이고 그 다음에 반려묘로서 생활하기에 상당히 좋은 품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 영민하고 똑똑하다고도 얘기하고 조금 예민한 성향도 있어가지고 좀 주위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고요. 대신에 상당히 놀이 반응도 높고 대표적인 운동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편안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의 애묘인이다라고 한다면 샴 고양이와 생활한다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많이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놀이도 많이 열심히 놀아주는 게 이 샴 고양이와 생활하는 데는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얘네들이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담요 과정에서는 다른 고양이들이 갑자기 뭐 뒤에서 목덜미를 문다던가 마운팅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질환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샴 고양이 하면은 대표적인 유전 질환은 이 PDA라고 하는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하는 심장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DA라는 게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혈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심장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청진이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은 큰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적인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또 혈관계 질환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PSS라고 하는 간 문맥 단락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간 쪽에 있는 혈관의 이상을 유전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다라고 해요. 원래 연결이 되면 안 되는 혈관이 연결이 돼서 정상적인 혈행이 되지 않아서 간이 작아져 있다던가 성장이 좀 더디다던가 아니면은 뭐 밥을 먹고 쉽게 피로도를 느낀다던가 약간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나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술로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안과 질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망막 변성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녹내장이 조금 온다던가 입체적인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샴 고양이가 좀 뇌피셜적으로는 약간 사시가 조금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눈이 약간 몰린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자체 초점을 잘 못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입체적인 시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경우 때문에 자꾸 좀 점프를 하거나 움직임에 있어서 자꾸 좀 이렇게 실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약간의 사시가 있는 거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 너무 염려하실 거는 없고요. 사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너무 심각한 사시고 입체적인 시력이 잘 안 잡히는 경우라면은 그것 또한 수술적인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인 뭐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수술적인 교정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샴 고양이를 훔쳐가면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던 이 왕족의 고양이인 샴 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신비한 묘생사전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고양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